부산 도심의 고층 금융회사. 아침 8시 30분. 오늘도 변함없이 세련되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로비가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아침 햇살이 부딪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깔끔한 데스크들은 곧 시작될 바쁜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시간임에도 몇몇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25살의 젊은 직원 수연은 데스크에 앉아 고객응대를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제복은 그녀의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수연은 다가올 고객들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지? 수연은 옆자리 동료에게 밝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녀의 따뜻한 에너지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활력을 주곤 했죠. 서류를 정리하던 수연의 눈길이 자신의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오래된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수연은 무심코 손을 뻗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풍스러운 꽃무늬가 새겨진 이 펜던트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죠. 펜던트를 보며 수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자랐다고 했어요. 이 펜던트가 그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던 거죠.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시겠죠?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펜던트를 목걸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고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죠. 시계는 이제 9시를 가리켰고 회사의 문이 열리며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입구에서 우아한 차림의 귀부인이 등장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와 진주 브로치를 착용한 채 당당히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 귀부인에게 머물렀어요. 화려한 외모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과 아픔이 담겨있는 듯했죠. 귀부인은 천천히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귀부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맑고 단단했어요. 그녀는 고급 가죽백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길이 귀부인의 목걸이에 멈췄어요. 귀부인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는데 수연은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귀부인의 펜던트에는 수연에게 너무나 익숙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수연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이었죠.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여마셨어요. 그 반응을 눈치챈 귀부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직원분? 아닙니다. 죄송해요. 수연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상담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펜던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부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수연은 펜던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시작일까? 마침내 수연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펜던트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귀부인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수연 바라보았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유산이에요. 왜 그러시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귀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내민 목걸이의 펜던트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귀부인의 손이 살짝 떨렸죠. 두 펜던트는 마치 한 쌍처럼 똑같았어요. 같은 크기, 같은 디자인, 같은 꽃무늬.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의 펜던트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죠. 이 펜던트는 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수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큰 홍수로 가족과 헤어진 후 혼자 자라셨어요. 이 펜던트가 유일한 가족의 추억이라고 하셨어요. 귀부인은 은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은자가 물었어요. 이동훈이라고 하세요.
올해 80 되셨어요. 수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 이름도 동훈이었어. 우리가 10살 때 홍수로 가족과 헤어졌지. 동생은 행방무명되었고, 은자의 말에 수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수현의 할아버지와 이 귀부인이 가족일지도. 혹시 제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전화 드릴게요. 수현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현은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아버지, 지금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수현은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동우는 손녀의 간절한 부탁에 바로 회사로 가겠다고 답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곧 오신대요. 사무실에서 기다릴까요? 수연이 물었어요. 은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사무실로 향하며 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귀문자예요. 제가 10살 때 우리 가족은 큰 홍수를 겪었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와 8살이던 동생 동우는 혼란 속에서 서로 헤어졌죠.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고, 동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은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남매에게 한 쌍의 펜던트를 하나씩 물려주셨어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았을 때 이 펜던트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언젠가 동훈도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어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희망을 품고 평생을 살았어요. 수연은 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평생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이죠. 두 펜던트가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거예요. 약 30분 후 회사 로비에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동우는 수연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수연은 사무실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여기에요. 동훈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동훈은 은자를 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은자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동훈아, 나야, 은자 누나야. 떨리는 목소리로 은자 말했습니다. 동훈의 눈이 커졌고 그는 자신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바라보았어요. 누나, 이 펜던트? 동훈이 중얼거렸어요. 은자는 천천히 동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 있는 펜던트가 나란히 놓이자 그것들은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누나 맞구나. 내 동생 동훈이야. 은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동훈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자를 끌어안았어요. 누나, 정말 누나야?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지난 세월의 그리움을 나누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사 로비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은자 누나, 나 평생 꿈에서도 누나를 만날 수 있길 바랐어. 이 펜던트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만날 거라고 믿었지.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자는 동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동훈아, 미안해. 널 잃어버린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내가 늘 기도했던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수연은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회사 근무일이 할아버지에게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었죠.
감동적인 재회 후 세 사람은 더 편안히 이야기하기 위해 회사 내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연은 차를 준비하며 할아버지와 은자 할머니가 오랜 세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동훈과 은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의 흔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야, 동훈아. 은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맑은 눈을 가졌었지. 동훈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누나도 변함없어. 나이가 들어도 그때 그 유나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수연은 따뜻한 차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녀는 잠시 물러나려 했지만 은자가 수연의 손을 잡아 함께 앉기를 청했어요. 수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함께 해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누나를 만나게 해준 기쁨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동훈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은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세월의 간극을 메우는 질문이었죠. 동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홍수 이후로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았고 이 펜던트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지. 18살에 보육원을 나와 공장에서 일 시작했어. 힘들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갔어. 동훈의 말에 은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동생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죠. 이 펜던트를 골 때마다 누나가 어디선가 날 찾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내 유일한 힘이었지. 동훈은 펜던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널 계속 찾았어, 동훈아. 홍수 이후로 전국의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너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 몇 년이 지나자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 은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친척 집에서 자라며 19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그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어요. 부모님의 유산으로 시작한 소규모 회사가 이제는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돈은 많았지만 널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은 너를 찾지 못한 거야. 은자의 고백에 동훈은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만났잖아. 그게 제일 소중해. 수연은 은자와 동훈의 대화를 들으며 펜던트의 기원이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 펜던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은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펜던트는 우리 부모님의 결혼 기념 유품이었어. 한 쌍의 펜던트를 우리 남매에게 하나씩 물려주셨어. 언젠가 너희가 헤어지더라도 이 펜던트가 너희를 다시 이어줄 거야 라고 하셨지. 동훈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난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어. 너무 어렸으니까. 맞아. 네가 8살이었으니까.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현실이 됐어. 이 펜던트가 우릴 다시 이어졌어. 이건 운명이야. 은자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펜던트를 나란히 놓고 보며 미소를 지었죠. 두 펜던트가 나란히 놓이자 완벽한 문양을 이루었어요. 마치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누나를 그리워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그녀는 은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매년 생신 때마다 누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날은 누나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하셨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은자는 수연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수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동훈은 자신의 삶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는 공장 근로자로 시작해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고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수연은 그 딸의 딸이었죠. 내 인생은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 펜던트 덕분에 버텼어. 그리고 수연이가 내 삶의 빛이야. 동훈의 말에 수연은 할아버지를 사랑스레 바라보았어요. 은자는 조카를 얻게 된 기쁨에 미소를 지었죠. 이제 우린 가족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훈아. 은자의 말에 동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비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대화가 깊어지며 은자는 동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훈아, 내가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외로웠는데 이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동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누나, 고맙지만 난 내 생활이 있어. 동훈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은자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가 태어난 날은 누나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하셨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은자는 수연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수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동호는 자신의 삶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는 공장 근로자로 시작해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고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수연은 그 딸의 딸이었죠. 내 인생은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 펜던트 덕분에 버텼어. 그리고 수연이가 내 삶의 빛이야. 동훈의 말에 수연은 할아버지를 사랑스레 바라보았어요. 은자는 조카를 얻게 된 기쁨에 미소를 지었죠. 이제 우린 가족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훈아. 은자의 말에 동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비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대화가 깊어지며 은자는 동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훈아, 내가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외로웠는데 이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동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누나, 고맙지만 난 내 생활이 있어. 동훈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은자는 그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찾은 게 그녀에게도 큰 행복이었어요. 수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동훈이 손녀에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죠. 할아버지, 은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가족이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래요. 은자는 수연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수연아, 이제 넌 내 조카의 딸이니 내 가족이야. 언제든 내 집에 와.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선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우는 수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주었죠. 수연은 학창시절과 회사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자 동훈이 문득 은자에게 물었어요. 누나, 혹시 결혼은 했었니? 은자는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한 번 했었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 그래서 회사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어. 남편은 1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동우는 누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미안해 누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맞아. 하지만 이제 너와 수연이가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은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그녀는 오랜 외로움이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는 걸 느꼈죠.
날이 저물자 세 사람은 회사를 나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은자는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지만 동우는 소박한 동네 식당을 추천했어요. 화려한 곳보다 정겨운 곳에서 재회를 축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죠. 은자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세 사람은 동훈이 자주 가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은자는 자신이 부를 쌓았지만 이런 소박한 식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동훈아, 내일 내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수연이도 함께. 은자가 제안했어요. 동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놀러 와도 될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그의 삶의 일부였죠. 물론이야, 누나. 내 집은 작지만 언제든 환영이야. 은자는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에게 동생의 삶을 알아가는 건 소중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그건 그들이 떨어져 있던 세월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수연아, 내일 같이 가면 좋겠는데 회사 일은 어때? 은자가 물었어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내일은 휴일이에요, 할머니. 함께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여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비쳤어요.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늘의 만남을 준비했죠. 그녀는 할아버지와 은자 할머니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움 속에서 누나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기에 이번 만남은 그녀에게도 특별했죠. 9시쯤 은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동훈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수연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동훈은 살짝 긴장한 채 집 앞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은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누나잖아요. 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수연이 할아버지를 다독였어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의 집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2층이었죠.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은자가 차에서 내려 동훈의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간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우아함이 느껴졌죠. 은자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동훈아, 좋은 아침이야. 은자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동훈은 긴장한 얼굴로 누나를 맞이했죠. 누나, 어서 와. 내 집은 좀... 은자가 말을 끊으며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네 집이 어떻든 그건 네 삶의 일부야. 보여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동훈은 안도하며 은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거실과 부엌, 한 개의 방으로 구성된 공간이었죠. 벽에는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동훈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은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이 수십 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깔끔한 공간에서 그의 성실함과 자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훈아, 네 집은 정말 따뜻해. 네가 여기서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자의 진심에 동훈의 긴장이 풀렸어요. 그는 누나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했죠.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지. 특히 수연이가 어릴 때 이웃들이 돌봐주곤 했어. 동훈은 점점 편안해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은자는 동생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는 동생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존경심을 느꼈어요. 동훈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늘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넌 이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구나. 은자의 말에 동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자의 말에 동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누나. 나름대로 행복했어. 특히 수연이가 내 삶에 온 뒤로는 더 그랬지. 수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새삼 깨달았죠. 대화가 무르익자 은자가 다시 중요한 제안을 꺼냈어요. 동훈아, 어제 말했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니? 내 집에서 함께 살자는 거. 동훈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답했어요. 누나, 솔직히 그건 큰 변화야. 난 이 집에 익숙해져 있고. 알겠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은자가 이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내 집에 와서 지내는 건 어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동우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주말엔 누나 집에 갈게. 은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에겐 작은 시작이라도 큰 의미였죠. 수연도 그 제안에 기뻐했어요. 오후에 세 사람은 동훈이 좋아하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죠. 동훈은 자주 찾던 장소들을 누나에게 보여주었고, 은자는 동생의 일상을 함께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수연아, 우리 동훈이는 어릴 때부터 알던 그 모습 그대로야.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지. 은자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세상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죠. 동우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누나와 손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해가 질 무렵 은자는 동훈과 수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번엔 그녀의 집에서요. 오늘 저녁은 내 집에서 함께 밥을 먹자. 내 집도 보여주고 싶어. 동훈과 수현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세 사람은 은자의 차를 타고 여의도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은자의 저택은 동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죠. 넓은 정원과 화려한 현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동훈과 수현을 압도했어요. 누나,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았던 거야? 동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은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 남편이 떠난 뒤로는 줄곧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너희가 있으니 이 집도 생기가 돌 거야. 은자의 저택은으로 들어선 동훈과 수현은 그 화려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나,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았던 거야? 동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은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 남편이 떠난 뒤로는 줄곧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너희가 있으니 이 집도 생기가 돌 거야. 은자의 저택은으로 들어선 동훈과 수현은 그 화려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나,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았던 거야? 동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은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리 와, 저녁 준비했어. 내가 요리한 건 아니지만 좋은 요리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 은자가 두 사람을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넓고 세련된 식탁 위에는 정성스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동우는 이런 분위기에 낯설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수연은 할아버지를 위해 자연스레 대화를 이끌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수연의 질문에 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희미한 그리움이 스쳤죠. 사실 이 집엔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 남편과 살 때는 작은 집에 살았고 그가 떠난 뒤에 이 집을 샀지. 아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나 봐. 하지만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 없어. 은자의 말에 동훈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누나가 겉으론 성공했지만 속으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느꼈죠. 이제 우리가 있잖아, 누나. 동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론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은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식사 중 세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고, 수연은 회사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동우는 조용히 듣다 문득 물었어요. 누나, 네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놀랐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니? 은자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부모님의 유산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었어. 그저 살아가기 위한 거였지. 그러다 점차 사업이 커져 백화점에 입점했고, 나중엔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어. 운도 따랐지만 진심으로 말했어요. 누나의 노력 덕분이야. 은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사실 널 찾기 위해 사업에 몰두했어. 더 많은 돈과 힘이 있으면 널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죠. 하지만 결국 우린 만났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펜던트를 걸고 다닌 것도, 할머니가 그날 회사에 오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수연의 말에 은자와 동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펜던트가 정말로 자신들을 이어준 것이라 믿게 되었죠. 식사를 마친 뒤 은자는 두 사람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거실과 서재, 은자의 침실, 그리고 여러 게스트룸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이 방은 특별해. 매일 밤 여기서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어. 은자가 문을 열자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죠. 놀랍게도 방 안쪽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작은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들은 은자가 동훈을 찾기 위해 남긴 메모와 탐정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죠. 이 모든 기록들을 살펴봤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동훈의 눈에 801년 두 남매의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홍수전에 남긴 마지막 가족의 기록이었죠. 이 일기장을 간직했구나. 동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래,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우리 가족의 흔적이야. 이 일기장을 보며 너를 기억하려 했지. 수연은 어린 할아버지의 글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일기 속 동훈의 글씨는 수연의 어린 시절 편지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할아버지, 제 글씨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동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들이 항상 네가 나를 닮았다고 했지.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졌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자의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했죠. 동훈은 점점 은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나와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해 보았죠. 동훈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은자가 물었어요. 동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누나의 제안, 함께 살자는 거 말이야. 생각해 볼게. 은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희망을 품었죠. 이틀 뒤 동훈은 자신의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은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죠. 그는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누나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수연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동훈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동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누나의 제안을 고민 중이야. 함께 살자는 제안 말이야. 수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난 소박한 삶이 편해. 갑작스런 변화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누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해. 수연은 할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은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행복만을 바라세요. 어떤 결정을 하셔도 이해하실 거예요. 동우는 손녀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는 늘 수연의 조언을 소중히 여겼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다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셨잖아요. 이제 서로를 찾았으니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수연의 말은 동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고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난 사실을 떠올렸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고 특히 우리 나이엔 더욱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수연아. 누나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 이 기회를 소중히 해야겠어. 동훈의 눈에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은자에게 전화했죠. 누나, 나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은자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동훈아. 무슨 일이니? 누나의 제안, 함께 살자는 거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같이 살고 싶어. 전화 너머 은자의 감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야, 동훈아? 정말 그러고 싶어? 그래, 누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은자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동훈아. 정말 기뻐. 언제든 준비되면 이사할 수 있어. 있게 도와줄게. 통화를 마친 동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죠. 수연도 할아버지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동훈은 은자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저택으로 이사했죠. 그는 많은 짐을 챙기지 않았어요. 소중히 간직했던 몇 가지 물건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만 가져왔죠. 은자는 동훈을 위해 방을 특별히 꾸몄어요. 화려하지 않고 동훈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스타일이었죠. 어때, 동훈아? 마음에 들어? 은자가 방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동훈은 감동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죠. 누나, 정말 좋아. 내 취향을 잘 아는구나. 당연하지. 네가 소박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동훈아. 내 집이 아닌 우리의 집. 동훈은 누나의 배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결정이 더욱 옳았다고 확신했죠. 이사한 지 몇 주 지나자 동훈은 저택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갔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은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죠. 두 사람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지난 세월을 메워나갔어요. 한 달 뒤 어느 날 은자는 동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동훈아, 내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 주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지. 관심 있니? 동훈은 흥미를 보였어요. 어떤 센터인데? 15년 전에 세운 센터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을 지원하지. 사실 널 찾지 못해 다른 아이들이라도 돕고 싶었어. 동훈은 누나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참여하고 싶어, 누나. 내 경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은자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센터에 같이 가볼까? 아이들도 만나고. 다음 날 동훈과 은자는 부산의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죠. 모두 어떤 식으로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동훈은 아이들을 보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한 어린 소년이 동훈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동훈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미소 지었어요. 난 동훈이라고 해. 은자 선생님의 동생이야. 저는 민수예요. 5살이에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동훈은 민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만나서 반갑다, 민수야. 앞으로 자주 볼 거야. 그날 이후 동훈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이들은 동훈을 동훈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어요. 은자는 동훈이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기뻤죠. 그녀의 눈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동훈아, 아이들이 너를 정말 좋아해. 동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난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 가족이 그리울 때 어떤 기분인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 수현도 종종 센터를 방문해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학업을 도왔어요. 수연에게도 이 경험은 특별했죠.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셋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연의 말에 동훈과 은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가을 끝자락, 은자의 저택 정원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동우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는 이제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은자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동생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 품었던 그리움이 채워진 지금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아침부터 뭘 그렇게 생각해? 누나? 동훈이 테라스로 올라와 물었어요. 은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서. 동훈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나도 그래.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는데 이제 매일 아침 누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두 사람은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로 깊은 위안을 얻었죠. 오전에 수연이 방문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오는 게 습관이 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 수연아, 와서 차 한잔 할래? 은자가 반갑게 맞이했죠. 수연은 두 분 사이에 앉아 차 마셨어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가족 같았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고객관리 팀장이 되었답니다. 정말 축하해, 수연아. 동훈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은자도 축하를 건넸죠. 축하해, 수연아. 네 성실함이 인정받은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수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축하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에게 두 분의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했죠. 사실 제가 승진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제 따뜻함과 순발력이 높게 평가됐대요. 동훈과 은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들의 재회가 수연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 기뻤죠. 그럼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해야겠네. 수연이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말이야. 은자가 제안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셋, 아니 가족이 함께 축하하자. 동훈이 동의했죠. 수연은 두 분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이제 할머니의 사랑까지 더해져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오후에 세 사람은 함께 센터를 방문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은자와 동훈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쌍둥이 펜던트 프로그램이에요. 은자가 센터 관계자와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이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예요. 동훈이 이어서 설명했죠. 우리는 전국의 보육원과 협력해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저와 제 누나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수연도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어요. 저는 금융교육을 맡을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센터 관계자와 아이들은 세 사람의 발표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동훈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죠. 그가 보육원에서 자라 지금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발표 후 한 어린 소녀가 동훈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동훈은 소녀의 눈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랬듯이. 소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동훈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은자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은자는 수연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죠.
테이블에는 정성스레 차린 음식과 작은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어요. 수연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고 싶어. 은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을 거야. 넌 우리 가족을 완성한 소중한 존재야. 동훈도 잔을 들며 이어 말했어요. 수연아, 널 키우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귀중했어. 넌 내 삶의 빛이었고 이제 누나까지 만나게 해줬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수연은 두 분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깊은 만족과 평화가 깃들었죠. 식사 후 은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은자와 동훈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의 새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수연아, 이 펜던트는 너를 위한 거야. 이제 우리 셋이 같은 펜던트를 갖게 되는 거지. 은자가 수연에게 펜던트를 건넸어요. 수연은 놀라며 펜던트를 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의 상징이에요. 동훈이 설명했죠. 이 펜던트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듯이 이제 이 펜던트는 우리 셋을 영원히 이어줄 거야. 수연은 감동에 젖어 펜던트를 착용했어요. 세 개의 펜던트가 나란히 놓이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밤이 깊어지자 은자와 동훈은 저택의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죠.